제7장 어둠 속의 빛. 레스트레이드가 전한 소식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우리 셋은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그렉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위스키 잔을 엎지르고 말았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미간을 잔뜩 일그러뜨린 셜록 홈즈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스탠거슨까지 살해당했다는 건가? 일이 복잡해졌군. 홈즈가 중얼거렸다. 안 그래도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긴급대책회의에 들어온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가 중얼대며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런데 그거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 그렉스는 말을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스탠거슨이 묵던 방에서 곧장 여기로 오는 길이라네. 이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발견한 게 바로 날세.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우린 그렉슨의 견해를 듣던 중이었습니다. 괜찮다면 당신이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해 주시죠. 레스트레이드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까지 트레버 살인 사건과 이 스탠거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쪽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으니 전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셈이죠.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만 꽉 차서 트레버가 죽은 뒤 그 비서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자고 결심했었어요. 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3일 밤 8시 30분경 유스턴 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레버는 4일 새벽 2시에 브릭스턴가에서 시체로 발견됐죠. 내 머릿속에는 그렇다면 8시 30분부터 이 범행이 일어난 시간까지 스탠거스는 무엇을 했으며 이 범행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디로 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리버풀의 전보를 쳐서 스탠거슨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을 잘 감시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 다음 이 유스턴역 부근의 호텔과 하수구를 상대로 탐문 수색에 들어갔죠. 이 드레버와 비서가 헤어졌다면 그 비서는 당연히 그날 밤에 역 근처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역 근처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미리 만날 장소를 정해뒀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제 저녁 내내 유스턴 일가를 돌아다니며 조사했지만 결국 헛수고였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찍 조사를 시작해서 8시에 리틀 조지가에 있는 할리데이스 프라이빗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종업원들에게 스탠거슨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거슨 씨가 만나기로 한 분이 맞으시죠? 그 손님은 벌써 이틀이나 한 신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죠? 위쪽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9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만나고 오겠소.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면 당황한 스탠거슨이 저도 모르게 진실을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구두닦이가 앞장서서 안내를 해주더군요. 방은 3층에 있었고 좁은 복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두닦이는 스탠거슨의 방문을 손가락으로 알려주고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형사 생활을 20년이나 한 제가 말이죠. 어떤 광경을 보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방문 밑으로 흘러나온 한 줄기 피가 구불구불 복도를 가로질러서 벽 아래에 조그만 웅덩이를 만들어 놨더군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구두닦이가 데려왔는데 그도 피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어서 우리 둘이 어깨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창가에는 온갖 물건이 흩어져 있었죠. 그 옆에 잠옷을 입은 남자가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죠.
이 손발이 차갑고 경직된 걸로 봐서 꽤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시체를 돌려 바로 눕히자 구두 닦이는 한눈에 조셉 스탠거슨이라는 이름으로 숙박하던 신사라는 걸 알아보더군요. 이 사인은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까지 이르는 깊은 자상이었습니다. 칼이 심장을 뚫은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자,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시체 위에 뭐가 있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나는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셜록 홈즈가 대답하기 전부터 두려운 예감 때문에 몸이 떨려왔다. 홈즈가 대답했다. 피로 쓴 라헤라는 글자겠죠. 그렇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넷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알 수 없는 살인자의 범행은 지극히 계획적이면서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사건이 더욱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내 신경은 전쟁터에서마저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생각하면 움찔움찔했다. 그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런데 범인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우유를 받으러 가던 우유 배달 소년입니다. 그 소년은 호텔 뒤쪽에 난 마구간을 개조한 작은 집들로 이뤄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옆으로 누워 있던 사다리가 활짝 열린 호텔 창문에 걸려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쳐서 뒤돌아보니 한 사내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더군요. 그 사내가 무척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그 소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목수나 인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것만 빼면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소년의 말에 따르면 그 사내는 키가 크고 얼굴이 붉었으며 갈색 긴 외투를 입고 있었다더군요. 그리고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한동안 방 안에 있었던 듯합니다. 손을 씻었는지 세면기에 물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이 침대 시트에는 의도적으로 칼을 닦은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범인의 특징이 홈즈의 추리와 완전히 일치하자 나는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의기양양하거나 만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내 친구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탠거슨의 주머니에서 트레버의 지갑이 나왔지만 언제나 돈은 그 사람이 냈으니 뭐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죠. 지갑에는 80파운드 정도 들어있었는데 도둑 맞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끔찍한 두 범죄의 동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전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는 점만은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서류나 메모 같은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달쯤 전에 이 클리브랜드 시에서 발신된 전보가 한 통 나왔습니다. JH는 유럽에 있음 이라는 전보인데 발신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더 다른 건 없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읽은 소설 한 권이 침대 위에 있었고 담배 파이프는 시체 옆에 있던 의자 위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이 담긴 컵이 있었고 창틀 뒤에는 알약이 두 알 든 조그맣고 얇은 나무 약상자가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가 갑자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마지막 고리가 나타났어. 이제 사건은 풀렸어. 두 형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꽤 엉켜있던 실들이 이제 모두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자신 있게 말했다. 물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커다란 줄기는 잡았습니다. 드레버가 유스턴역에서 비서와 헤어지고 나서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두 눈으로 본 것처럼 환하게 떠오르는군요.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 알약을
손 위에 두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하얗고 조그만 약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경찰서에 금고에 보관하려고 지갑과 전보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약을 가져온 건 기막힌 우연입니다. 이건 아무런 단서도 못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알약을 주세요, 의사 선생. 보게나, 이게 평범한 약인가? 정말로 평범한 알약이 아니었다. 두 개 모두 진주처럼 빛나는 조그만 회색 알약이었는데 빛에 비춰보니 속이 거의 다 들여다 보였다. 가볍고 투명한 걸 보니 물에 녹을 가능성이 높은걸? 바로 그렇지. 미안하지만 밑으로 가서 불쌍한 테리어를 데려와 주게.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어제도 하숙집 주인이 이제 그만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나. 나는 밑으로 내려가 개를 안고 돌아왔다. 괴롭게 숨을 내뱉었고 눈동자도 흐릿한 걸 보니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게다가 콧등도 눈처럼 하얗게 된 것을 보면 벌써 개의 평균 수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카페 뒤에 있는 쿠션에 개를 눕혔다. 이 알약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홈즈는 기펜의 끝을 깎는 조그만 칼을 꺼내 약을 쪼개 보였다. 나머지 반쪽은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상자에 넣어두죠. 이 와인잔에는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알약 반쪽을 넣으면 자,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바로 녹아버리죠. 재미있는 실험이긴 하지만 그게 조셉 스테거슨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레스트레이드는 자기가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볼멘 소리로 말했다. 아, 좀 더 기다려보세요. 인내하라고요. 이 사건과 이 알약이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자, 먹기 좋게 우유를 조금 섞어보죠. 개한테 주면 바로 핥아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홈즈는 와인잔에 담긴 우유를 작은 접시에 따라 테리어 앞에 놓았다. 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이 먹어치웠다. 셜록 홈즈의 태도가 너무나도 신중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숨죽이고 앉아서 개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개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테리어는 그저 쿠션 위에 축 늘어져서 변함없이 괴로운 듯 숨을 헐떡였다. 알약을 녹인 우유를 먹어도 상태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홈즈는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쟀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매우 실망하고 억울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통통 두드리는 등 온몸에 초조함이 감돌았다. 그의 실망이 너무 커서 나는 진심으로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두 형사는 홈즈가 공경에 빠진 것 같은 이 상황이 그저 즐겁기만 한지 실실 웃음을 흘렸다. 우연일 리가 없어. 홈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대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니 말도 안 돼. 드레버가 살해당했을 때 그의 가방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알약은 정말로 스탠거슨이 죽은 다음에 발견됐어. 그런데 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추리가 전부 틀렸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이 불쌍한 개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 알았다. 홈즈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약상자 옆으로 달려가서 남아있던 다른 알약을 2개로 쪼개더니 그중 하나를 우유에 녹여서 테리어 앞에 놓았다. 가엾은 개는 우유를 핥아먹더니 곧 사제를 심하게 떨며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뻣뻣이 굳은 채 숨을 거뒀다. 셜록 홈즈는 숨을 크게 내쉬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 추리에 좀 더 자신감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리해온 것과 어떤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쯤은 벌써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 약상자 속에는 알약이 두 알 들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맹독이 들어 있었고 다른 것에는 독이 없었어요. 그런 건 상자를 보지 않고서도 알아챘어야 했는데. 홈즈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는 그가 평소대로 냉철한 정신 상태인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홈즈의 추리가 정확했다는 사실은 테리어의 사체가 증명해주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고 희미하게나마 사건의 진상이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다. 홈즈가 말을 이었다. 모든 게 이상해 보이겠죠. 여러분은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 눈앞에 있던 중요하고 유일한 단서를 지나쳐 버렸으니까요. 나는 운 좋게 그 단서를 잡았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은 처음의 추측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 모든 건 정말인지 논리적인 순서대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던 일들도 날 깨우쳐주고 내 결론을 더 견고하게 해줬습니다. 이상함과 신비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추리할 수 있을 만한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이 없는 일반적인 범죄가 가장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에서도 이 시체가 그렇게 이상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하지 않고 그저 길거리에 있었다면 아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처럼 기괴한 일들 덕분에 사건은 더욱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단해진 거죠. 그렉슨 형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홈즈의 말을 듣고 있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저기 셜록 홈즈 선생님, 우리도 당신 머리가 비상하고 늘 독특한 수사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사법이나 연설을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범인을 잡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방향을 세우고 수사를 했지만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이 차펜티어 중위는 두 번째 살인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자기가 요기장으로 생각한 스탠거슨의 뒤를 쫓았지만 그도 범인은 아닌 듯합니다. 홈즈 선생님은 실마리를 여기저기 던지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한데 이제 진상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죠. 레스트레이드도 말했다. 크렉슨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도 노력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당신은 필요한 증거를 전부 갖췄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려주실 때입니다. 나도 내 의견을 말했다. 살인범 체포가 더 늦어지면 녀석에게 다음 살인을 일으킬 시간을 주는 꼴이 되지 않겠어? 우리 모두에게 압박을 당하니 홈즈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면 그렇듯이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방안을 서성였다. 갑자기 홈즈가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더 이상의 살인은 없을 테니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범인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죠? 그렇습니다. 범인을 밝혀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만 체포는 그리 쉽지 않죠. 곧 녀석을 잡을 거라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내가 전부 손을 써놨으니 잘 되리라 믿습니다. 단 범인은 빈틈없고 대담한 녀석인데다가 그만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가 그를 거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범인이 누구도 자기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안심하는 한 체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만 한다면 이름을 바꾸고 곧장 이 대도시에 사는 400만 명 속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경찰의 힘으로는 이 사건의 범인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난 경찰의 협력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내가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난을 받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죠. 내가 준비한 것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알리겠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홈즈의 자신감에 아니면 경찰을 얕잡아보는 듯한 말에 큰 불만을 품은 듯했다. 그렉슨은 머리카락 바로 밑까지 얼굴 전체가 벌겋게 달아올랐으며 레스트레이드의 유리구슬 같은 작은 눈은 호기심과 분노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 불량하고 지저분한 차림대로 거리 불황자를 대표하는 위긴스가 방으로 들어서더니 홈즈를 보고 굽실거리며 말했다. 마트를 불러왔습니다. 잘했다. 홈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강철로 된 수갑을 꺼냈다. 런던 경찰국에서는 왜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스프링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시죠. 순식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잡을 범인만 발견한다면 구형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레스트레이드의 말에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옳은 말씀입니다. 마부가 짐 옮기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위긴스, 마부에게 가서 좀 올라와 달라고 해라. 지금 당장 여행이라도 떠날 듯한 말투였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방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홈즈는 그것을 끄집어내더니 가죽끈으로 묶기 시작했다. 홈즈가 열심히 끈을 묶는데 마침 마부가 들어왔다. 아, 마부, 이 자물쇠 잠그는 거 좀 도와주게. 홈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마부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마지못해 홈즈 곁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자물쇠를 눌렀다.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쨍그랑하는 쇳소리가 들렸다. 셜록 홈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신사분들, 이녹 제이 드레버 및 조셉 스탠거슨을 살해한 제퍼슨 호프 씨를 소개합니다. 홈즈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 순간 의기양양한 홈즈의 얼굴, 방안 가득히 울려 퍼지던 목소리, 마법처럼 손에 채워져 번뜩이고 있는 수갑을 노려보던 마부의 험악하면서도 멍한 표정 등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우리는 잠시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 순간 마부는 무시무시한 신음소리를 내지르더니 홈즈의 손을 뿌리치고 격렬하게 창문으로 달려들었다. 유리가 사방으로 튀고 창틀이 부서졌고 마부가 창문으로 도망치려는 순간에 그렉슨, 레스트레이드, 홈즈 3명이 사냥개처럼 달려들었다. 마부를 창문에서 끌어내렸지만 무시무시한 사투가 벌어졌다. 우리 넷이 마부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가 초인적인 힘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몇 번이고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간질 환자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 느낌이었다. 마부는 아까 몸으로 창을 깨는 바람에 얼굴과 손을 다쳐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저항하는 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